오늘은 예, 유리함수 내신 출제조망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아주 기본적인 골자 이야기를 하겠어요. 깜장색이 낫겠지? 원래 이 단원명은 유리함수가 아니죠. 유리식과 유리함수예요. 유리식과 유리함수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유리식은 중학교 때 했고요. 여기 유리함수를 나가기 전 단계로의 유리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 유리식 단원 니네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쭉 읽고 나서, 결론이 뭐냐? 결론 분수하고 똑같네? 라는 거예요. 분수의 계산과 유리식을 연산하는 다른 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심지어 부분분수를 만드는 법까지도 이미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유리수의 계산에서 부분분수 만드는 법까지 다 배워요. 그걸 식으로 바꾼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유리식 부분의 이론 설명은 따로 할 게 없고 분수와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유리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아마도 너희들은 이제 내신 문제 출제가 된다면 핵심 유형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유리자를 빼고 나면 함수의 그래프잖아요. 함수의 그래프. 저한테 계속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얘기겠지만 오늘 6개의 함수를 배울 거란 말이야. 다항함수 이미 배운 거 다항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해서 6종의 함수를 배워요. 그때마다 그래프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이후의 함수 문제는 다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때마다 그러면 앞에 제목 달린 애를 다시 배우고 다시 처음부터 세팅해서 A부터 Z까지 나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해.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포맷은 다 똑같은데 거기에 핵심 내용인 저 제목만 갈아 끼우기를 하는 거라는 거지. 다항함수를 배웠던 때의 이론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다항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했었는지. 다항함수라고 그러지 말까? 그냥 2차 함수라고 그럴까? 2차 함수? 2차 함수를 배울 때의 그 그래프죠. 기본 포맷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원형이야. 아무것도 가감되지 않은 2차 함수의 날것의 2차 함수가 이거예요. y는 x제곱.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을 가졌다만 소개하는 거야. 이렇게 됐다. y축 대칭이다. 원점에 꼭지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기타 등등. 얘 이름을 포물선이라 한다. 기타 등등 해서 얘의 특징만 연신 익혀. 그 다음에 변형이라는 걸로 나가는데요. 변형. 원형이 있으니까 변형이 있겠지. 그 변형의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다. 1, 2, 3. 첫 번째가 실수배라고 하는 역할. 실수배는 숫자를 곱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y는 ax 제곱이 되는 거지. x제곱 앞에 a를 붙여. 엄밀하게 얘기하면 x 앞에 실수배냐 y 앞에 실수배냐를 또 다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곳은 사실은 수1이에요. 수1 가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를 할 때는 x 앞에 실수배, y 앞에 실수배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데 1학년 때의 함수는 딱히 구분할 게 없어. 그냥 원형에다가 적당한 숫자 곱하면 그걸 실수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실수배의 역할이 어떤 거냐 하면 원형이 있는데 이 원형을 찌그러뜨리거나 바짝 세우거나 한다는 거죠. 이렇게 펼치거나 좁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이미지는 어떻게 가지면 된다고 그랬냐면 이게 아주 말랑한 칠판이라고 생각하고 말랑한 고무판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거나 잡고 째거나 옆에서 잡고 늘리거나 아니면 눌러서 줄이는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면 된다 그랬어. 따라서 대칭성에 영향을 안 줘요. 왜? 기준이 X축, Y축이기 때문에 Y축 기준으로 그대로 누르면 이 좌우 대칭성이 변할 리가 없지. 한쪽만 당기지 않는 한은. 마찬가지 기준이 X축인 상태에서 누르면
아무리 눌러도 원점에 꽂혀있는 애가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위아래에서 누르기 때문에. 잡아 째는 것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예, 기준점들이 다 축이에요, 축. 이게 실수배의 변형.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너희들이 이제 고등수학 상에서 단원명으로 알고 있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입니다. 예, 실수배라는 거 배운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수배라는 단원명은 없어요. 단원명은 없는데 중3 때 해요. 중3 때 거기 숫자를 바꾸면서 이 모양이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점으로 찍게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감각적으로 익히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여기 숫자가 1보다 커지면 얘가 이렇게 좁혀지는구나. 여기 숫자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작아지면 점점 이렇게 펴지는구나. 에? 그러다가 펴지다 100분의 1, 만분의 1 하다가 영지나 음수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던 애가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예. 벌써부터 소연이가 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배의 영향력인 것이고. 그리고 다들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잘 알죠. x 대신에 x의 위치에 x-m이 들어간다. y의 위치에 y-n이 들어간다. 대칭이동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것들의 이제 조합들이죠. 그래서 최종 변형본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 변형을 거쳐서 최종 변형본이 어떻게 되냐면 y, a, x-m의 제곱 더하기 n 이런 꼴이 된단 말이야. 다 변형되고 나면. 그러면 이 형태를 내가 직접적으로 목도하게 되면 실수배 몇 배 됐다. 또는 이거 음수면 대칭이동 했다. 확인할 수 있고 평행이동 얼마 됐다. 이걸로 당장 확인이 돼. 예? 그리고 위로 아래로 이건 옆으로의 평행이동 이건 위아래의 평행이동이니까 위로 얼마나 갔네 아래로 얼마나 갔네 이 숫자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의 변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 형태를 표준형이라 부른단 말이야. 알겠어요? 표준형. 여기까지만 도달을 하면 우리는 그 그래프를 원형으로부터 어떤 변형으로 왔구나라고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거지.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론적으로.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되고. 근데 실제로는 어떤 애를 만나느냐? 얘네를 쫙 풀어헤쳐가지고 그냥 내림차순으로 깔끔하게 정리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꼴이 나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 너희에게 가장 익숙한 이차함수 형태가 이거죠. 예. 그냥 이 차의 내림차순으로 쓴 거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 사실 요 정도만 알아요. 이거 y절편인데? 라고. y절편인데? 그래서 이게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그려지며 어느 위치에 나타나며 대칭성은 어딨어 이런 걸 하는 게 바로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야. 예? 예. 거기서 이제 뭐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요걸 나눈 다음에 절반의 제곱을 상수를 뒤에서 만들고 빼고 뭐 하는 기억나요? 꼭지점 구할 때 쓰는 방법. 또는 근해 공식 유도할 때 쓰던 방법. 이게 전부 다 중3 때 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 단원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내신 문제를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풀고 싶은 사람들은 뭘 다시 숙달시키느냐 하면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가지 않고 바로 특징 뽑아내기. 여기서 한 방에 그리기. 이런 걸 연습하죠. 예를 들면 최고차의 교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바로 축 꺼내기. 그리고 축의 값을 x에 집어넣어서 꼭지점 찾기. 그리고 x에 0 집어넣어서 y절편 찾기. 이거 인수분해해서 x절편 찾기. 기타 등등의 이쪽으로 가지 않으려는 노력과 기능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잘한다 소리를 들어요. 예, 그게 이제 귀찮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머리 쓰기 싫은 거예요. 머리 쓰기 싫으면 계속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예, 이것만 줄창해도 사실은 반타작은 해요.
얘들아, 이 포맷이야, 이 포맷.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를 만났을 때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고 그 표준형이 원형으로부터 어떤 변형의 과정을 거쳐서 그려지는 것인가를 알면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이렇게 됐다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거기에 정의역을 걸어서 최소값이 어디예요? 최대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면 최대 최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또 다른 직선을 하나 걸치면서 교점이 몇 개 나와요? 어디에 생겨요? 부호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면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다른 그래프를 하나 넣은 다음에 얘가 얘보다 항상 밑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어떤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는 단원의 기본 폼이란 말이야. 기본 폼. 문제 유형도 거의 대부분 겹치고요. 예, 풀이 방법도 거의 대부분 겹쳐요. 이 한 패턴만 제대로 알면 우린 6개의 함수를 다 감당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되잖아? 그냥 비우잖아? 그러면 유리함수 따로야. 바로 뒤에 있는 무리함수 따로 또 A부터 Z까지 다시. 이 짓을 어떻게 하냐고. 수 1에 가서는 감당도 안 돼. 삼각함수만 6개야. 어? 안 돼.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폼을 각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든 마스터를 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준비를 해두면 수 1의 절반이 편해져요. 수 1의 절반이 바로 이 얘기예요. 지수함수 쫙, 로그함수 쫙, 삼각함수 쫙 하면 한 학기 끝나. 자, 그래서 그 폼에 맞추어 원형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 유리함수라 함은 변수가 분모에 가 있는, 독립변수가 분모에 가 있는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식 명칭은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 원래 유리함수라는 건 분수함수와 다항함수를 모아서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다항함수는 워낙 집중적으로 많이 배우고 중요하게 다뤄왔으니까 그냥 유리함수라고 말을 하면 다항함수 빼고 분수함수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원형은 y = x분의 1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은 날것의 그래프. 특징이 있는데 원형의 특징부터 익히는 게 우선이라고 그랬죠? 원형의 특징 제일 첫 번째 이게 다른 모든 것과 다른 아주 유니크한 점이 뭐냐면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근선, 점차 근접하는 선이죠. 영원히 따라가는데 안 만나. 이걸 점근선이라고 해요. 점근선이 시작은 x축과 그리고 y축이에요. 점근선의 시작이 x축과 y축.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점근선이 여기에 이렇게 깔리는 거죠. 이거 사실은 그 포토샵에서 레이어처럼 축 위에 점근선의 축이 겹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해요. 우린 곧 평행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축과 점근선이 우연히 겹쳐 있는 거다, 원형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이걸 1번이라고 하면, 자, 또 다른 특징 뭐 있죠? 이게, 이름이 쌍곡선이에요. 2차 함수의 또 다른 이름이 포물선이었지. 유리함수의 또 다른 이름은 쌍곡선입니다. 한마디로 쌍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인데 반드시 두 개의 그림이 그려져야 해요. 요렇게 두 개의 그림. 이름이 그래서 기하학적 명칭이 쌍곡선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얘가 5만 가지 대칭성을 가지게 되는데 5만 가지 대칭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 대칭성 관련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원점 대칭이다. 맞아요. 요걸 중심으로 180도를 돌리면 그래프가 겹칩니다. 원점 대칭.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예, y는 x 대칭. 여기다가 이렇게 45도의 직선을 철사를 갖다 댄 다음에 얘로 180도를 돌려보면 겹쳐요. 또 하나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기도 해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축을 중심으로 180도를 돌려보면 또 그래프가 겹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하여 각각의 대칭성을 갖는다. 얘 이름이 참 많은 애지. 이거 제일 먼저 봤을 때가 언제였을까? 맞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봅니다. 이름은? 반비례예요. 맞아요. 예. 반비례. 근데 너희들 이걸 언제까지 가서 배우느냐? 이 중에 이과를 선택한 사람들은 고3 때까지 배워요. 예. 고3 때 선택 과목에 기하가 있죠. 예. 기하에 포물선, 타원, 마지막에 쌍곡선인데. 저희 근데 저희 학교는 고2 때 배워요. 그거는 뭐. 예. 어쨌든 예, 수능 선택 과목에 기하가 있잖아. 그 기하에 쌍곡선이란 파트가 있는데 얘예요. 얘를 45도 돌려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예. 아니 뭐 그렇게 디테일까지 알 필요는 없고 괴로움을 왜 끌고 오지 마. 그때 가서 괴로우면 되지. 예. 근데 정말 재밌는 성질이 많은 애야. 아주 심각할 정도로 재밌는 성질이 많은 애야. 놀라운 우주의 신비가 담겨있죠. 그냥 단적인 예로 개념적으로 이거 한곡선이야. 예, 이 우주의 신비가 담겨있다니까. 이거 두 개가, 예, 두 개의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게 한 개의 그래프야, 한 개의 그래프. 열려있을 뿐이죠. 마치 이렇게 4차원 워프 공간처럼 이게 쫙 끝에 가다 보면 이제 얘랑 만난다고 보는 거야. 예, 납득이 안 되지? 예, 그런 거야. 원래 우주 공간에 가면 이렇게 창문 열고 쳐다보면 내 엉덩이 보이는 공간이 있어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 떠나서 원형의 그래프의 모양과 원형의 특징을 이제 살폈잖아요. 그럼 이 특징과 원형을 그대로 안고 바로 변형으로 가면 됩니다. 예, 변형. 연습할 때는 따로따로. 실습에 따로, 평행이동 따로, 대칭이동 따로. 그러나 종합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한 번에 가는 거지. 아주 쉽게 실수배와 대칭이동을 좀 같이 처리를 해보자면 y는 x분의 k가 있어요. 네, 실수배와 대칭이동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 y는 x분의 k. 아까 1이었던 저 자리에 뭔가 숫자가 들어온다 라고 생각합시다. 물론 그럼 분자에만 숫자가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이 k가 만약에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번분수의 법칙에 의해 3x분의 1이 될 수 있는 거야. 예, 밑으로도 얼마든지 숫자는 내려올 수 있어요. 얘네들의 변형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냐? 첫 번째, k가 양수일 때와 k가 음수일 때로 갈립니다. k가 양수일 때는 1,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k가 음수일 때는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의미에서 y축 대칭 내지는 x축 대칭 똑같아요. x축 대칭을 시키나 y축 대칭을 시키나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쪽 2, 4, 4분면에 그려진다. 2, 4, 4분면.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지금 내가 4분면 이름을 불러대고 있는데 그 4분면은 점근선에 의한 4분면이에요. 축에 의한 4분면이 아니고 예. 지금은 우연히 축과 점근선이 겹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야 설마 잊어버리진 않았겠지. 예. 여기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절대값 K가 0에서 1 사이에서 점점 작아진다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작아진다면
얘는 점점 원점을 향해서 들어오게 된다 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음수인데 그 절대값이 점점 0을 향해 나아간다면 점점 원점을 향해 쭈그러듭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가 영 불안하다. 절대값 K가 1보다 커진다면 점점 원점의 바깥쪽으로 애가 밀려나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어느 쪽이든 똑같아요. 실수배로의 변형은 이거. 사실 이 정도가 신기한 거야. 새로 배우는 건 이 정도. 그 다음에 평행이동은 다들 알잖아요. y는 x분의 k 했던 x의 자리에 x-m이 그리고 y 자리에 y-n이 들어가는 건데 그 마이너스 n은 이쪽으로 넘어와서 플러스 n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되면 k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평행 이동에 의해 점근선이 먼저 가고, 원래 y축에 있던 점근선이 오른쪽으로 n만큼 오니까 x 이퀄 m이 되겠지. 원래 x축에 있던 점근선이 위로 n만큼 올라가면 n에 생기겠지. 그리고 k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요쪽에서 요렇게와 요렇게 쌍곡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점근선에 의한 1, 3, 4분면의 쌍곡선이 그려지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개념서 보면 사실은 다 알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이제 추가할 내용이 뭐가 있냐? 아까 말했죠? 표준형이 있고 y는 x-m 분의 k 더하기 n 요 꼴로만 표현이 돼주면 우리는 사실상 연습이 조금만 되면 어려워하지 않는데 일반형이 문제죠. 일반형이. 여기서 일반형이라 하면 여기 있는 이 n을 통분하여 올리는 겁니다. 통분하여 올리는 거예요. 분모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통분하면 분자에도 1차 함수가 올라가게 돼요. 그럼 그걸 내림차순으로 쓰게 되면 우리는 최초로 접하게 되는 녀석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벙찌게 되는 거죠. 뭐지? 싶은 거지. 이때.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요리로 바꾸는 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분수 계산에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꿀 때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꿀 때의 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분의 14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3분의 3이 4개 있고 더하기 2가 남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얘랑 똑같은 애를 만들고 그런 애가 몇 개 있나를 곱해주고 나머지를 쓰잖아. 그래서 이 4가 앞으로 떨어지고 더하기 3분의 2 해서 나머지가 남는 이게 대분수인데, 이게 이제 식으로 따지면 y는 2x 더하기 1분의 4x 더하기 3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애를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2x 플러스 1 하고 2x 플러스 1이 몇 개 있나를 곱해주는 거예요. 몫으로. 근데 여기 4x니까 2개 있다고 해줘야죠. 2개. 2x 플러스 1. 분모가 2개 있다. 근데 그럼 상수가 안 맞을 거거든? 이게 상수는 더하기 2, 얘는 3이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렇게를 먼저 쓰면 2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가 되죠. 이게 표준형으로 바꾼 거예요.
알겠어요? 예,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얘는 2분의 1이 분자로 올라가고 아래가 2로 묶인 x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케이스인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원형 y는 x분의 1을 2분의 1배 하고 그걸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고 위로 2칸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야. 2분의 1 실수배 마이너스 2분의 1 평행이동 플러스 2 평행이동 요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면 뭐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 변형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당장은 어렵겠지만 조금 연습을 하면. 자, 내가 바라는 건 얘를 빨리 그려야 하고 그래서 이리로 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그래프가 나오는 방법을 여러분이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되면 끊어가야죠. 자, 이미 알고 있는 요령일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얘가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려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 딱 3가지가 필요해요. 최소 3가지가 필요해. 그게 뭐냐? 세로 정근선이 어디냐? 가로 정근선이 어디냐? 예,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 정근선상의 1, 3, 4분면에 그려질 거냐? 2, 4, 4분면에 그려질 거냐? 요 3가지. 세로 정근선, 가로 정근선, 그리고 어디다 그릴 거냐. 이 3가지. 늘 이거에서 얻어낼 수만 있다면 절로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한마디로 요 안에서 내가 m이 얼만지, n이 얼만지, k가 얼만지 이 3값을 뽑아낼 수 있으면 뭐하러 표준화를 시켜? 시간 낭비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딱 정해서 말해줄게요. 잘 들어. 이렇게 해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m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 여기다가 x에다 얼마나 0돼? 그럼 그게 m이에요. m이야? m이야. 그리고 두 번째 n이죠, n. 이 n은 요렇게 나누기를 하면 n이에요. 이 결과물이 n이에요. m은 이걸 0으로 만드는 값. 그리고 n은 이 cx와 ax를 나누면 돼요. 나누면 x가 당연히 지워질 거고 c분의 a가 남겠죠. 그게 n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저 k인데 즉 k가 얼마냐 라고 하는 건 이 분자의 x 좌표에 뭘 넣으면 돼요. 그럼 k가 나와요. 뭘 넣느냐면 좀 전에 구한 m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m이라고 그랬잖아. 예, 그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저 k가 나와요. 이 3가지 요령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나 이럴 줄 알았다. 다시. 잘 들어. 사례로 보여줄게요. y는 뭐 할까? x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 할게요. 지금부터 이거 그릴 거야. 그릴 때 이렇게 해서 0을 만드는 x 이퀄 3이 정근선이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누기를 한 y는 2가 또 하나의 정근선이에요. x분의 2x 나누기 하면 2가 나오는데 그게 y는 2 이렇게 하면 돼. 예. 그 다음에 이 x는 3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분자의
결과물이 얼마예요? x 이퀄 3을 대입하면 k는 얼마일까요? 예, 7이에요. 7. 그러니까 이 세 가지면 보지 않아도 이 녀석이 y는 x 마이너스 3분의 7 더하기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꿀 모양을 내가 볼 필요도 없지. 필요한 세 가지를 다 알았으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x에다가 3을 딱 칠하고 y에다 2를 빡 칠한 다음에 7이니까 1, 3, 4분면으로 꽤 멀리 떨어진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인지는 복잡하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내보세요. 알아내보세요. 사실은 이 원리나 이 원리를 찾아내는 건 쉽고, 여기다가 이거 0되는 3을 집어넣으면 왜 그게 K가 돼요를 알아내면 꽤 재밌을 거예요. 예. 오케이, 이쯤 하겠습니다. 그러면 봐봐, 유리함수의 원형을 가지고 변형을 할 수 있게 돼서 변형을 그릴 수 있게 된다면 유리함수 원형의 특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형의 특징이 그대로 변형으로 다 갔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정의역 제한해주고 최대값이 얼마야, 최소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고, 어느 그래프보다 높이 있어, 낮게 있어 이러면 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고, 다른 그래프를 걸어가지고 교점 찾기 시키면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계속 같은 패턴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고요. 모든 함수 단원에서. 자, 그래서 기본 설명 요 정도 하고 문제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거 1번부터 하도 질문이 많아가지고. 자, 가자. 연습할 거리가 바로 생겼죠? 정우야, 불러봐. x 정근선 얼마야? x는 마이너스 1, 또? y는 마이너스 2, 맞아요. 예, 이거 0 만드는 애, 요렇게 나누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k 값은 얼마예요? k 값. k가 마이너스 2죠. 분모 0되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돼요. 따라서,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에이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 4, 4분면에 그림이 그려지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시겠죠? 굳이 여기다가 표시할 걸 어거지로 조금만 더 찾자면 절편들이 있죠. 절편들. 이거 X절편인데, X절편은 여기다가 분자의 X에 얼마 넣어야 0되나 찾아보면 돼요. 얼마 넣으면 0되니? 마이너스 2죠. 예. 그러니까 정근선으로부터 한 칸 떨어져 있어요. 또, 이거는요, 이거. Y절편은 X에다가 0 집어넣어 보면 되죠. X에다가 0, 0 집어넣어 보면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이게 마이너스 4예요. 예. 요 정도를 표시하면 완벽하게 그린 겁니다. 자,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옳은 거 모두 얘기해 봅시다. 옳은 거. 1번. y는 x분의 2, 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이다. y는 x분의 마이너스 2고요. 이거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써보면.
그러니까 원형은 x분의 2가 아니고 x분의 마이너스입니다. x분의 2를 이동시키려면 평행이동 가지고는 안 되고 대칭이동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정의역이라는 건 여기다가 이렇게 레이저를 대고 위아래로 쏘는 레이저를 대고 함수가 걸려있는 데가 다 정의역이야. 그럼 쭉 가다 보면 여기 이 정근선에 딱 도달했을 때 어디에 그어도 레이저가 함수가 못 만나지. 그럼 여길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not 1인 x가 not 1인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1, 3, 4분면을 지나느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서 말하는 4분면은 실제 축에 의한 4분면이기 때문에 1, 3분면을 안 지나요. 그래서 이거는 지날 수가 없는 애고. 그리고 저 문제 유형을 왜 냈냐면, 유리함수 기본 문제, 맨 앞대가 이제 유리함수가 그 문제가 출제되는 제일 초기 부분에 유리함수가 몇 개의 사분면을 지나도록 한다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내가 K값이나 N값을 잘 조절해서 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또는 1사분면을 안 지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성된 애가 지나는 사분면을 확인했지만 너희는 어떤 사분면을 지나도록 하는데 또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다음. 이게 점에 대한 대칭 얘기가 나오면 이 점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평행이동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행이동량. 즉 원점에 있던 애가 여기까지 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 칸, 아래로 두 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대한 대칭 그래프이다. 맞아요. 예. 원래 원형이 원점 대칭이었다가 지가 평행이동해서 간 만큼 대칭이동이에요. 대칭 그래프예요. 다음 보시다시피 y절편은 4가 아니고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함수 영상 찍을 때 또는 영상을 여기서 안 본 사람, 안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본 사람들은 요 얘기 알아야 되는데 함수 파트 영상에 있는 얘기입니다. f (2a-x) 이퀄 2b-fx 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a-x 이퀄 2b-fx 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면 그것의 해석이 a, b 대칭을 뜻하는 거라 그랬어. 그 그래프가 A, B 대칭 모양으로 생겼다. 이 말로 번역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요. 요게 2A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fx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fx가 되죠. 이 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4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2b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숫자의 절반, 요 숫자의 절반 대칭이다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번역하면 마이너스 1, 요 숫자의 절반 마이너스 2 대칭 그래프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저게 뭐가? fx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과 6번은 동의어다. 한마디로 6번을 이 세계 공용어고 4번이 그걸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알겠어요? 늘 만족한다 없애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세계 공용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어느 나라든 다 알아듣는 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아듣는 말,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말인데. 요 질문을 많이 해서 꼭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y는 x-1에 대하여 대칭이다. 저게 이제 어디서 유래하는 거냐면 원형의 유리함수는 y = x 대칭, y = -x 대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녀석도 틀림없이 그게 평행이동돼서 운해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이런 직선에 대하여 대칭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울기 1짜리 y는 x가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자기 기울기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얘의 기울기는 y는 x일 거고 예, 걔가 -1, -1을 지나면 되니까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2가 성립하려면 뒤에 얼마여야 되는가를 챙기면 되죠. 예, 그래서 y는 x-1에 대하여 대칭이다. 7번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아, 힘들어. 마지막 8번. 위 함수, 얘랑 얘를 말하는 거거든요. 얘랑 얘를 말하는데 얘랑 얘를 지나는 점 중에서 정수로 이루어진 격자점은 두 개이다. 이거 중복어인데, 예,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격자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점인 애를 격자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긴 그래프가 얼마나 많은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격자점의 개수를 나보고 다 세라는 거예요, 지금? 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 그림을 조금만 정밀하게 그려보면 좀 전에 이거 우리 절편 찾아봤죠? 절편이 -2였었잖아. 여기 지나는 애잖아. 그러면 요 위로의 그래프를 한번 볼래요? 요걸 지나는 요 위로의 그래프를 보면 이때 x 좌표가 정수인 점은 단 한 점도 없어요. 왜냐면 -1이 정근선이니까 얘랑 안 만나. 그리고 방금 전에 -2,0 지났어.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사이에는 전부 다 뭐예요? -1. 얼마짜리 점들이죠, 이거. 예, 격자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원래 점근선을 따라가는 애는 지 마지막 격자점을 지나고 나면 정수인 좌표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y좌표가 정수인 애는 얼마든지 나오겠지만 x좌표가 정수가 아니면 그 격자점이라고 안 부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2잖아요? 그 위로 -1밖에 없어요. 격자점이라는 애가. 예, 그리고 얘는 언젠가 요 점을 지나자마자 이 점근선 -2를 향해 무한히 따라 내려갈 거라고, 이렇게. 무한히.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격자점인가만 확인하면 돼. y가 -1일 때. 예, 그럼 y에다 -1을 넣고 예, 풀어보면 나와요. 예, 이 점이 -3, -1이랍니다. 격자점 맞죠? 이 격자점 두 개를 제외한 어떤 점도 다시는 격자점을 가질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전부 다 -1. 얼마짜리가 될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쪽도 여기 하나, 아이고. 예, 이 그림을 잘못 그려서 봤는데 하여튼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쯤 지날 거예요. 이게 -4니까 요 -3되는 위치에 하나 더 있을 거라고. 그래서 격자점은 몇 개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격자점 문제 아주 흔한 문제입니다. 여기는 8개가 뭐 오지선단도 아니고 이게 뭐냐 싶은데 하나하나가 다 문제 유형이에요.
시간이 많이 없지만, 시간 되는 데까지 유리함수 문제 유형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일반형으로 주어진 유리함수를 그려내는 것. 이건 이제 다 훈련이 됐다고 보고. 유리함수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대칭성이 되게 다양하다고 그랬지. 그 대칭성을 활용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그리고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고등학교의 수학은 이제 앞단원에서 다 시험을 치렀던 내용은 전부 다 너희의 시험 범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직선 다시 나올 거고, 무진장이 다시 나왔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단단히 제가 함수 얘기하는데 도형이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수학 상에서 시험을 치렀던 그 많은 단원들의 재소환이 이루어진다. 그럼 그때 그 단원을 몰라서 문제 못 푸는 안타까운 일은 없도록 하자. 라는 겁니다. 원 등장했어요, 원.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를 읽으면 이제 황당하다며 나에게 질문을 하러 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유리함수예요. y는, 유리함수예요. y는 x-2분의 3x-5. 근데 중심의 좌표가 2,3인 원이라고 하면 얘와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까지는 알겠는데, 인원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때 원을 소개하는데 2,3이 중심이고 다음에 뭔가 나와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원이래. 뭘 몰라 지금 우리? 반지름을 몰라요. 그럼 모르면 뭐 문자로 써야지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데 얘하고가 4개의 교점을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만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때 교점을 각각 x1, x2, x3, x4라고 한 다음에 그거 4개 더 해달라는 거야. 이거 황당하지. 왜냐면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하게 생겼냐면 이걸 여기 넣게 생겼거든요. 상황상 그래 지금. 정황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이거 방정식 풀어라 라고 하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연립방정식이에요. 근데 연립방정식인데 공통인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y 자리에 이 덩어리를 넣어서 제곱을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여차여차 하면 나오기야 하겠지. 근데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래서 얻으려는 게 뭐야 대체. 라는 거지. 그게 해결도 안 될 것 같아 얘 때문에. r제곱이 달려있으면 결국 못 풀잖아요. 저 방정식은. 그죠? 그리고 4개라는데 4개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 2개가 나올 것 같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어떻게 하라는 걸까? 에서 발상을 아예 돌려야 됩니다. 이거는 아예 발상을 저거 x1, x2, x3, x4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4개의 숫자를 구해서 더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걸 뭐에서 할 수 있냐면 너희가 이 유리함수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얻어낼 3가지를 빨리 얻어내면 돼요. 수연아, 세로 잠근선 x는 2, y는 3분의 5. 에? 3. 3. 그 다음에 k는 K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리려고 점근선 표시를 딱 해보면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2,3이라는 거야. 저 원의 중심의 좌표가 2,3.
이 지금부터 내가 그릴 유리함수의 모든 대칭의 중심도 여기, 원도 이걸 중심으로 정방형 대칭 그래프. 원은 모든 방향으로 대칭이죠. 중심을 딱 갖다 놓으면. 아, 대칭. 이런 생각을 하죠. 대칭. 무슨 뜻이냐면, 이건 내가 자신이 없으니 도움을 좀 받도록 하자. 무슨 말이냐면, 이 원도 2,3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고, 이 지금부터 그릴 쌍곡선도 이렇게 될 녀석이라서, 이 2,3에 대한 대칭이다 보니, 여기를 x1, 여기를 x2, 여기를 x3, 여기를 x4라 하면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알겠지만 x1과 x4가 x 이퀄 2 바로 이 선에 대한 대칭이에요. 2에 대한 대칭. 그리고 x2와 x3 역시 이 점. x는 2에 대한 대칭이에요. 바꿔 말하면 x1과 x4의 중점이 2라는 거지. 이걸 말로 표현해봐. 아니, 식으로 표현해봐. 중점이 2이다. x1 더하기 x4 나누기 반이 2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x2 더하기 x3 나누기 반을 해도 2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결론은 x1 더하기 x4를 해도 4고 x2 더하기 x3를 해도 4라는 얘기. 그래서 4개를 모두 더하면 8이어야 한다는 얘기. 예, x1, x2, x3, x4의 실제 값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풀이의 한 요소가 돼요. 따라서 교점을 구해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교점을 구하여 더하라는 문제가 있을 때 한 번쯤 의심을 해보란 말이야. 이거 대칭성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대칭성 있는 거 아니야? 우리 2차 함수 때도 그랬어요. 2차 방정식 다 풀어서 x값 더하는 게 되게 바보 같았던 적이 많아. 너희가 인지 못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이거 y는 x-2의 제곱 더하기 k. 이거 모른다고 합시다. k. 몰라요. 위아래로 움직여. 근데 여기 어떤 놈하고 만나도 이 두 근의 합은 얼마냐? 라고 하면 4예요. 이게 2니까. 예, 여기하고 둘이 더해도 4고 요놈하고 둘이 더해도 4예요. 알겠어요? 예. 대칭성을 활용하는 문제다. 이거 다 대칭성이에요? 잠깐만요. 자, 이제 내신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려운 문제들 유형을 좀 살펴봅시다. 이런 게 있어요. 요 정도만 나와줘도 땡큐 하긴 한데, 자,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제가 크게 써줄게요. x 플러스 2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 이퀄 0의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에서 이제 또 아무런 개념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함수는 그래프다. 함수 문제는 방정식으로 문제를 내건 부등식으로 문제를 내건 너희들은 그래프적 발상을 해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를 하는데 그 마인드 전환이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자꾸 수식으로 풀려고 그래. 수식이라고 해봐야 고작 배운 게 2차 방정식밖에 없으니까.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아무 개념이 없을 때
제일 많이 시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x-1의 분모를 여기와 여기에 곱한 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바로 판별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이 없다니까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어떨 땐 또 맞는다. 그렇게 답이 나와버려. 이게 최악이야. 그렇게 해서 답이 맞아버리면 옳거니 난 이 문제의 풀이법을 이제 알았어 라고 그게 고착이 되면서 다른 문제에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틀려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판별식 쓰는 거 맞아요, 이거. 판별식 쓰는 거 맞는데 알고 쓰자.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왜 판별식을 써야 되는지를 좀 알고 쓰자고요. 뭐냐면 얘는 x-1분의 x 플러스 2 우리가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유리함수와 넘겨서 mx 더하기 1의 관계를 보려는 거예요. 방정식의 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y는 x-1분의 x 플러스 2 그리고 y는 mx 플러스 1 이 둘의 교점이 없어라 라는 뜻이라고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이 없다? 교점이 없다. 그럼 얼른 그립시다. 얘를. 이제 좀 빠르게 숙달이 됐으면 x는 1과 y는 1과 저기다 1 집어넣으면 3 나오니까 여기와 여기에 그래프가 생긴다 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고요. 요 절편 마이너스 2고 요 절편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됩니다. 점근선은 각각 1, 1이고요. 그냥 빠르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 mx 플러스 1은 우리가 직선대를 돌아보면 직선을 모른다의 세 종류가 있어요. 그 직선을 아예 못 그린다 와 모르는데 기울기는 알고 y절편 그러니까 지나는 한 점은 알고 기울기를 모른다와 기울기는 아는데 지나는 한 점을 모른다. 이 모른다의 세 종류 중에 얘는 지나는 한 점 0,1은 알고 x에다 0 집어넣으면 y는 반드시 1 나오거든요. 이걸 정점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 정점. 어려운 말도 아니야. 고정된 점이란 뜻이야. 영어로 픽스드 포인트. 정점 0,1을 지나고 기울기를 모른다의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얼마건 간에 0,1은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여기 요 자리를 찍고 이렇게 뱅글 도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그리는 방향으로는 교점이 하나도 안 생길걸? 근데 요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교점이 생길 거예요. 어차피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봤을 때 기울기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일 때 교점이 안 생기겠다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문제야. 기울기의 범위를. 그럼 이제 무작정 돌리지 말고, 우리가 이제 범위를 생각할 때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를 생각하니까, 음의 무한대가 어떤 거냐? 요거에서 약간만 왼쪽으로 가면 음의 무한대가 됩니다.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만나고 있어. 만나 이러면 필요 없어. 안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은 마지막 경계선이 어디냐?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지. 그 안 만나고 싶은 마지막 경계가 어디냐 하면 바로 접이에요. 이래서 판별식이 나오는 거라고. 이래서 요 1번의 순간을 찾아야 돼요. 1번. 그래서 그거보다 기울기가 커져야죠. 그러면 여기서 안 만나고가 되는데 그 다음은 내가 값을 찾을 필요가 없어. 이미 얼마인지 알아. 여기서 마지막으로 안 만나는 순간이 언제냐? 요게 점근선이 됐을 때죠.
점근선 위로 올라가면 만나요. 그러니까 점근선까지 안 만나는 거고, 그래서 내 자신이 점근선이 될 때의 기울기가 얼마냐 하면 이게 2번인데 이게 0이죠. 가로 상수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번부터 0까지라는 거예요. 금호 여부는 잘 판단해 보세요. m이 딱 0이 되었을 때도 안 만나는가? m이 1번이 딱 되었을 때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 1번이 딱 되면 접이라서 이 교점 한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보단 커야 돼요. 근데 0일 때는 정근선이라서 안 만나요. 그럼 다도 돼요. 이렇게.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m에 해당하는 숫자만 찾으면 되는 거야. 1번에 해당하는 숫자만 찾으면 되는데 그때 판별식이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때 너희가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이 녀석을 이렇게 x 플러스 2 마이너스 mx 더하기 1에다가 x 마이너스 1 올려서 는 0 한 다음에 쭉 정리해서 d0 써주시면 됩니다. 그때의 m값이에요. 그때 m값을 찾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접할 때의 9번은 방정식 문제였죠? 이퀄. 그래서 근이 있네 없네 하는 얘기. 지금은 뭐예요? 부등식 문제죠? 그럼 또 참을 수 없는 욕망. x-1을 올리고 싶다. 그래서 이거 넘겨서 이쪽으로 판별식 쓰고 싶다. 이걸 1로 올려서 넘기고 판별식 쓰고 싶다. 이렇게. 안 돼. 개망이에요. 그땐 진짜 폭망이에요. 이거 x-1 세상에 올리는 게 어딨어. 양변에 x-1 곱하는 거지. 근데 x-1이 양수인지 알고 음수인 줄 알고 양수 음수인지 어떻게 알고 그냥 곱해. 이게 음수면 부동호 방향 바꿔야 되는데.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유리 함수 무슨 함수자 들어가 무리 함수자 들어가 함수자 들어가는 문제에서 이퀄 방정식 문제건 부등식 문제건 다 그래프 발상을 먼저 하는 거라고. 그래프.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여기에 우리가 이제는 숙달돼서 빨리 그릴 수 있는 x는 1 y는 1의 점근선을 가지고 있고 2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유리함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내가 이거 왜 유리함수 점선으로 표시했는지 혹시 아는 사람? 형이 네. 그래, 수연이가? 너무 발전했어요. 장조의 발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함수의 시작이 정의역이라고 그랬잖아. 함수라는 단어의 정의의 시작이 정의역의 원소에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려진다는 건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내가 다 실선으로 칠하는 거지. 여기 최초에 2에서 3이라는 정의역이 나와 있으면 딱 저기까지만 함수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2에서 3 사이에서 커튼이 쳐지는 거죠. 이렇게. 나는 여기밖에 못 보는 거야. 요 틈밖에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틈으로 보이는 나의 유리함수는 여기까지가 유리함수죠. 양끝 포함. 이거 등호도 되게 중요해요. 양끝을 색칠하느냐 비워놓느냐 이것도 나중에 문제풀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 나 노란색으로 그린 것까지만 함수야. 얘라고 얘. 마찬가지요. 이건 뭐야? 방금 전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비슷한 애네. 0,1을 지나는 건 알겠는데 기울기 몰라. 이것도 0,1을 지나는 건 알겠는데 기울기 몰라.
한마디로 0,1을 지나는 두 개의 직선에 대하여 이 노란색 유리함수가 이놈보다는 항상 밑에 있어라요. 밑에 있어라. 이게 작다가 아니고 아래라는 뜻이라고.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러면 돼요. 예, 넉넉하게 보아 이러면 돼요. 그러면 정의역이 2에서 3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도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이 그려지겠죠. 말하자면 선분이에요. 정의역이 제한됐으니까. 그러면 이 파란색과 이 파란색이라고 할 때 이 파란색 두 개의 직선 사이에 노란색이 놓이면 나는 장땡. 에? 나는 오케이. 다 이걸 만족하는 거야. 항상 성립이니까. 항상 성립.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게 범위가 계속 올라가면 되니까 이것도 계속 내려오면 무조건 만족하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A의 최대값과 A가 누구냐면 얘인데요. 얘의 기울기인데 이게 얘보다 아래에 있기는 아래에 있는데 제일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뜻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울기가 제일 커지려면 어떻게 해? 라는 거고 B의 최소값. 왜냐면 B는 커지면 커질수록 무조건 만족하는 거니까 작아진다면 어디까지 만족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정답은 거의 대부분 다 경계에서 나오는 거죠. 경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계에서. 이게 A의 최대값일 때 지나야 될 점이고 이게 B의 최소값일 때 지나야 되는 점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기울기 A와 기울기 B를 알기 위해 내가 알아야 되는 두 점이 바로 이 점과 이 점이죠. 이건 유리함수에 집어넣으면 돼요. 유리함수에 2 집어넣으면 얘는 2,3에 해당하는 점이고 요 점은 3,33 2분의 4 3,2에 해당하는 점이네요. 여기는 0,1이니까 이거 기울기 할 때 뭐 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두 칸 갈 때 두 칸 올라가네 이렇게만 알면 되잖아요. 두 칸 갈 때 두 칸 올라가네. 그러면 B의 최소값은 1이 되는 거고 이거는 하나 둘 셋 세 칸 갈 때 하나네. 이거 1이니까 세 칸 갈 때 하나 올라가네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는 3분의 1입니다. 하나 둘 세 칸에 한 칸. 알겠어요? 이런 식의 문제. 유리함수에서 매우 좋아하는 문제다. 이게 내가 가급적 안 나왔으면 하는 문제는 이런 애예요. 이런 애. 그러니까 그냥 만나게 했더니 너무 쉽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절대값 등장시키는 문제. 이러면 좀 골치가 아픕니다. 요거는 해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얘는 너무도 고3 문제스러워서 1학년 대상으로는 잘 내지 않지 않을까. 이 절대값까지 집어넣어서 방금 이제 뭐 말하자면 이런 거거든. 말하자면 이 놈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 애와 이렇게 되는 애와 에이씨 4와 1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애와 원래는 이렇게 내려갈 건데 이걸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거든요. 이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애와 이거 넘기면 y는 x가 세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이걸 얼마나 왼쪽으로 끌고 와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지 않냐. 그래서 그 경계를 찾는 문제인데 조금 과합니다. 이거는.
자기 학교 문제가 조금 어렵다 싶은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 안 되면 나한테 질문을 하시고요.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과한 유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니할 수 없는 이야기가 역함수 이야기인데 전부 다 아니할 수 없는 이야기네. 에이씨. 그래, 욕심을 좀 줄여봅시다. 수요일은 휴강입니다. 이번 주는 유리함수 주간이라고 시작할 때 얘기를 했고요. 자, 또 요 이야기 좀 해봅시다. 사실은 1대1 대응이 아닌 애를 대상으로 웬 역함수냐 뭐 그럴 수 있어요. 정의역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근데 방금 전에 봤다시피 정의역과 공역을 한정해서 한정해서 증가만 하게 만든 다음에 그놈의 역함수를 질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함수의 개념은 필요한데요. 이 역함수 구하기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역함수 구하기. y는 cx 더하기 d 분의 ax 더하기 b. 일반형으로 써진 이 역함수,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 그냥 고등수학 아니구나. 지난 지 얼마 안 됐구나. 시험범이구나. 역함수 구하기의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뭐였지? x와 y의 자리를 바꾼 후 두 번째, y는으로 정리한다. 이거였잖아요. x와 y의 자리를 바꾼 후 y는으로 정리한다. 역함수 구하기였어요. 할 수 있으면 해라 이거야. 할 수 있으면. 이게 잘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요. 그래서 x와 y의 자리를 바꾸고 여기 있는 모든 y 자리에 x를 넣고 여기 있는 모든 x 자리에 y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y가 두 개로 분산이 됐죠. 그 다음에 원래 골치 아픈 거예요. x와 y의 자리를 바꾸기는 쉬운데 y는으로 정리하기가 어렵지만 이건 귀찮지만 가능하네 잖아요. 귀찮지만 가능하네. 올려서 x cy 더하기 d는 ay 더하기 b. 이게 cxy고요. 얘가 dx인데 얘가 ay 더하기 b니까 y를 한 곳으로 몰아주면 마이너스 cx 더하기 a y 이퀄 dx 마이너스 b dx 마이너스 b가 되고 그래서 y는으로 최종 정리하면 마이너스 cx 더하기 a 분의 dx 마이너스 b가 된다. 거든요. 가끔 이거 시켜요. 가끔. 그래서 역함수 가지고 요 역함수와 뭘 이렇게 엮어서 방정식을 풀거나 아니면 여기 부호를 물어보거나 정근선을 물어보거나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를 대비하여 지금 당장에 한 방에 되라는 건 아니고 이걸 좀 빨리 얻어내는 요령을 익히자. 요령을 익히자. 뭐냐면 여기서 보면 돼요. 재밌는 게 방금 봐서 알겠지만 이 역함수도 말이에요. 역함수도 정확하게 유리함수의 일반형꼴이 됩니다. 유리함수 일반형꼴이 돼요. 밑에가 무슨 x 더하기 얼마, 위에가 무슨 x 더하기 얼마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방금 정리된 거 봤죠?
근데 여기 나오는 네 자리, 여기에 이 네 자리가 다 저 숫자와 관련이 있어요. 최초의 숫자와. 그래서 요령을 익히면 한 방에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이제 두 군데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x, y 형태로 보시면 돼요. x 하면 여기 a와 d 자리 보이나? 네, 요걸 바꿔요, 자리를. 그게 요령이에요. d와 a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x의 또 한 축인 요 축이 있죠, 요 축? 네, b와 d는 그대로 두세요. 다만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대로 쓰는 거야, 그대로. A와 D는 자리를 바꾸고, B와 C는 부호를 바꾸고. 알겠어요? 이러면 역함수 완성.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걸로 역함수를 구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20번 같은 문제에서 원래 이 문제의 취지는 얘가 1,1을 지난다로부터 A와 B 사이의 관계를 얻어내서 문자를 하나 줄이고 그 다음에 역함수와 본함수가 서로 같다는 게 무슨 말이겠냐 이런 거예요. 역함수와 본함수가 서로 같다는 게 y는 x 대칭을 시켰는데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건 저 녀석의 점근선의 교차점이 이미 y는 x 위에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점근선의 두 양이 똑같아서 이 자체가 y는 x 위에 있으면 요런 그림에서 얘를 이렇게 뒤집는 y는 x 대칭을 시킨다 해도 같은 그래프가 되는 거 아니냐. 원래 취지는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런데 나만 해도 얘의 의도를 다 알고 있지만 역함수 구하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한다는 거야. x 더하기 2분의 ax 더하기 b 이퀄 2와 자리를 바꿔요. 2x 더하기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요. 이런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이 위로 올려요. 왜냐면 여기 x라는 1x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게 마이너스가 있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얘를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던 마이너스를 위로 올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b가 되죠. 보여요? 예. 그러면 x 똑같고 더하기 b 똑같으니까 내가 a에 대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a가 마이너스 2였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a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인 걸 알았으니 fx가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b란 말이야. 이게 1,1 지난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1이어야 한다. 1,1 지나야 한다. 라고 하면 b에 5구나 이렇게 단순 수식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의미를 새기지 않아도. 이렇게 역함수 구하는 법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나 우리의 시간은 한정이 있고
여기서 또 이제 질문 공통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 문제는 지난번에 합성함수처럼 따로 또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